안녕하십니까. KPL 90차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8일.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다 있네요.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막 운동 마치고 혈당 체크하고 건강 체크하고 조금 전에 민꼬 씨랑 통화하고 그리고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딱 켰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8일, 3자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숫자고, 그 8자 38, 389, 90차 방송이니까. 벌써 90차 방송이 됐네요. 그리고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이고, 38이라는 숫자는 지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389네요. 지금 389.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좋은 날입니다. 저한테 숫자상으로는. 그리고 사업을 아까 명재 씨랑 통화하다 느낀 게, 제가 9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991년도. 지금이 2024년도니까 꼭 33년 됐네요.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에 의미를 두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하여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분 좋게 또 오늘 수첩이 초안이 나오는 날이에요. 간병인 수첩이.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고 요 방송 마치고 이제 조식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분을 만나 뵈러 가야죠. 10시에 뵙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제 저와 비슷한 분 하나가 지나가는데, 저렇게 어깨를 짚고 걸으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자기 스스로 걸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킨 이유는 사업을 시작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일단은 메시지로는 보낼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1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평설비라는 거를 인수를 했습니다. 평택 종합설비를 인수해서 그 당시에 아버님이 신평 전기 전업사를 했을 때인데, 그래서 설비 단종을 갖고 있는 설비, 평택 설비를 인수해서 신평 설비로 상호를 바뀌었습니다. 법인이죠. 그 당시에는 그 설비 면허가 1종부터 7종까지가 있었는데, 그 평택 설비는 건설 단종 면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건설 설비 단종 면허를. 그 면허값이 한 1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규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걸 인수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서울의 인터테크라고 용산에 그 컴퓨터를 하는 그 광운공대 나온 친구가 중국하고 원래는 대만하고 거래를 했는데 일매가 모듈램이라는 그거를 갖다가 용산에서 팔았는데 중국 바이어가 그거를 주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중국을 우연하게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긴 좀 그래서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홈세이퍼라는 그 제품을 그 청계천 청계천 전자상가죠. 거기 가서 홈세이퍼로 그 회사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7,000개를 제가 다 인수한다고 하고 계약서 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들어간 게 첫 발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든 게 IBC라고 국제무역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서울 양재동에 사무실을 두고 그 윈스턴이라는 윈스턴 그 건물에 606호를 썼습니다. 제가 그 옆에 김자옥 씨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 회사에 가끔씩 놀러 오는 친구들이 이제 유명한 김장훈이 뭐 누구지 그 이승철이 하여간 많았습니다. 가수 나부랭이들은. 그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정확히는 95년 2월 달에 부도가 났죠, 회사가. 그 무역회사는 부도가 안 났는데, 그 사이드로 돌리고 있던 신평 설비, 신평 엔지니어링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어음하고 당자수표를 썼었는데, 그 당자수표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부도액이 한 12억 정도 된 거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 정리를 70%, 그 당시에는 70%만 정리가 되면은 무슨 형사이건이나 뭐 이런 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70% 해결을 싹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님이 전성기였으니까 뭐 가능했죠. 그래서 경기도청에 그 당시에 이인재 씨가 경기도지사 할 때인데, 그래서 이인재 씨 밑에 들어가서 에너지 관리과 과장을 했습니다. 과장을 한 8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직장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업을 하던 몸이라서. 그래서 그 온양에 중부 전설이라는 회사를 제가 차렸습니다. 돌아가신 처남하고 해가지고 차려가지고 중부 전설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었는데, 전업사도 하고 설비도 하고, 온양은 저 연고지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내려가서 차린 겁니다. 차려서 그게 95년도 한 10월 달쯤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게 95년도 2월에 망했으니까 8개월 직장 생활하고 이제 그 퇴직금이나 삥땅 친 거 모아가지고 그 회사를 차렸습니다. 차려서 그때 입찰을 봤는데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 전무이사가 저희 사촌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등록하고 입찰을 봤는데 86억을 입찰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1순위로 낙찰이 됐죠. 86억이죠. 그리고 천안의 천공전기가 84억으로 2등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완전히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협력업체는 마진이 한 반 정도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86억 공사니까 43억 정도가 남는 공사였어요. 그 당시 철탁 공사인데. 그래서 낙찰을 받고, 물론 이제 상납은 해야 되겠죠. 중공업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상납을 몇 억을,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빌려서 상납하고, 상납 금액도 한 2억 정도씩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간 돈이 한 4억 8천 정도 들어갔나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뇌물 준 액수가. 4억 8천 주고 나서 가만히 안 줘도 한 40억 정도가 남으니까, 말이 그렇지 90년대 중반에 40억 정도가 그냥 생으로 남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해서 공사는 계속 했어요. 그 철탁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제 직원이 280명이 좀 넘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12명이었고 진행을 하다가 너무 잘 되니까 그 당시에 온양에 건물 하나를 5층짜리를 하나 인수하고, 거기에 이제 입시학원도 차리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와이프 통해서 하나 해줬고 승승장구를 했는데, 김대중 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설비 전기는 제가 너무 노가다 파니고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 친동생한테 그걸 다 물려줬어요. 물려주고 저는 노가다 생활을 줬고, 2001년도부터는 학원 사업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근데 입시학원도 연세 베스트 학원이라고 차렸는데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남들은 7만 원 받을 때 저는 5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충남 아산 쪽에서는 거의 최고 비싼 금액인데도 애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가 하니까 저를 따라서 동생놈도 전업사가 안 되니까 학원을 차리겠다고 그래서 학원을 차려줬죠. 그놈도 승승장구를 했죠. 저보다 말주변이 좋으니까. 하다가 2005년도인가 해가지고
뭐 유통회사를 동생이 차리면서 제 명의를 갖고 또 장난질을 친 겁니다. 이게 해서 진짜 한 혈육만 아니면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아버님도 살아계시고 어머님도 살아계시고 하는 상황에서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 친동생이니까. 그래서 거기 닭 유통을 해서 친전 닭갈비를 걔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닭 공장이 불이 나서 쫄딱 망했죠. 그 친구는. 그러니까 닭 공장이 불이 났는데 그 명의가 다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그 닭을 싫어합니다. 닭을 싫어해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만 먹던 놈인데 그래서 그 빚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 동생 때문에 끌어안고 근데 걷다가 또 자살 소동이 몇 개 있었어요. 제 와이프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또 마침 또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 혈압으로. 제가 그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잡아먹은 게 전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서울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두 불알만 딱 차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여의도로 들어갔죠. 여의도로 들어가서 사채 지금 얘기하는 그 명동 백곰 여사죠. 그 백여사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또 최 장관님 있을 때 다 그 밑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 일비를 제가 3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하루 일당을 3만 원씩을 받고 일당이 아니죠. 식대를 밥 먹는 값을 3만 원씩을 받았으니까 한 끼에.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금액이죠. 그걸 받고 일을 배우다가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6월 성형이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6월 성형 그 당시에는 시멘테크라는 회사인데 양성철 사장이 하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한 게 2007년도입니다. 2006년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양성철 사장하고 제가 기획팀장으로 했었습니다. 해서 제 밑에 연대 나온 애들, 고대 나온 애들로 이제 쭉 그 직원들을 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제가 뭐 옆에 뭐 전무고 이사고 이런 애들은 솔직히 뭐 상대가 안 되니까 무시하고 6월 성형을 시작한 게 2007년도입니다. 해서 그 당시에 중국 바이어 통해서 제가 끌어들인 돈이 현금으로 한 370억 정도 끌어들였고 그리고 부산 건달 공성철 회장으로 현금 제가 100억 정도는 끌어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 방아에 싸놨었습니다. 그때는 5만원권이 없어가지고 만원권으로 싸놨었는데 진짜 똥냄새 나더라고요. 그 지게차로 우리 1층이 우리은행이어서 지게차로 갔다 오고 지게차로 갖다 주고 근데 그게 총 합이 한 400억이 좀 넘었죠. 돈 쓰지도 못했어요. 하다가 그 대표이사 양성철 사장이 그 바람 아닌 바람이 나더라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여자를 뭐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을 데리고 자빠져 자고 차도 제가 뽑아줬는데 스포츠카하고 람보르기니하고 그 C300 두 개인데 저 볼 때는 C300을 타고 댕기고 걔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기사 하나 두어주고. 근데 제가 없을 때는 람보르기니 그 스포츠카 끌고 건방 떨고 댕겼죠. 그래서 그게 꼴보기 싫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술 먹고 운전하지 말고 바람 피는 건 남자니까 그건 뭐 바람을 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애하는 거는 내 이해를 한다. 하지만은 술 먹고 운전하고 이건 하지 마라. 지금 한창 잘 나갈 때인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받을 돈이 한 2천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라 했더니 왜 상관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바탕 했죠. 한바탕 하고 나서 저를 피하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사무실 5층 사무실 인합빌딩 5층을 가니까 저를 보고 뒷문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런 인간하고는 내가 상종을 못 하겠구나. 걔가 이제 전라남도 담양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런 새끼랑은 내가 일을 할 수가 도저히 없다 해서 제가 뛰쳐나온 거죠. 저 10원 한 장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올 때 저 박상문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연봉이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씩을 절 주기로 했던 거예요. 1억씩을. 그러니까 한 달, 1년에 12억을 주기로 한 거고, 보너스는 특별수당은 별도로 하고. 근데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 돈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일만 하자 해가지고 쩔레쩔레 걸어서 그 당시 집이 제가 신림 8동이었는데 여의도에서 신림 8동까지 걸어갔습니다. 대방 지하도 건너서 쩔레쩔레 걷다 보면 많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야 이대로 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승부수는 주사위는 던졌으니까 그럼 내가 차리자 해서 시작한 게 2007년도 말에 2008년도에 그 회사를 그 코마스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고 시작을 한 게 시발점이 됐습니다. 해서 이거를 잘 나가고 있는데 하여간 뭐 40대 때 과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영등포 건달들이 개입이 되고, 응? 그리고 이제 그 일산에 누구야 박후근이 그 일본 애들이 개입이 되고, 그 스님들도 개입이 되고, 막 정신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고 나서 일산에 와서 지금 회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정신 차리고 특허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50대 초반부터 그 비영리 단체를 제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비영리 단체 만든 게 지금까지 왔고, 지금이 2023년도니까 이게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되냐면 2023년도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제가 확실하게 보장을 하는 게 한국유품정리협회, 한국 펫사랑 홀딩, 그러니까 KPL이죠. 그리고 요번에 만드는 한국 간병인협회, 요 세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간병인협회가 그냥 간병인협회가 아니라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을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간병인들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요게 시스템이 유품정리협회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유품 다음에 펫사랑 거기서 이제 그 지점 설치나 영업소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간병인 수첩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은 모집을 할 겁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요 시스템이 완성이 이제 올 말쯤 되면 올해가 2023년도니까 올 말쯤 되면 거의 윤곽이 다 잡힐 것 같습니다. 이게 돈 몇 푼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게 신경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넣으면 뭐 상상이지만 상상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시작을 하면 일본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일본은 진출을 할 겁니다. 중국은 저는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요 간병인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간병인 자격증이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저도 적극적으로 뛸 겁니다. 이거는 영업을 적극적으로 뛸 거고 다음 주에 대한농인회 회장 만나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 받을 거를 좀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받은 액수가 이제 50억은 솔직히 아니었고 60억 정도 됩니다. 이게 450만 불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 복에 제 운에 맡기는 거고 지금 뭐 저한테 메시지는 계속 오는데 그 택배가 이제 보내줬다고 도착했다고 메시지는 오는데 제가 제 눈으로 봐야지 그건 믿습니다. 해서 하여간 뭐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리면 마가 낀다고 지금 몇 가지가 자꾸 옆에서 어려운 친구들이 자꾸 친구라는 표현도 그런데 어려운 애들이 자꾸 저한테 저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헛짓거리들을 하는데 이게 아마 6월 7월 정도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뭐
몇 억, 저는 제가 서두에 요번이 아니라 며칠 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루에 최소 1억씩은 들어와야지 제 직성의 뿐입니다.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한 91년도 하루에 지나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4일에 7천만 원씩을 벌었습니다. 순이익입니다. 지금 돈으로는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 당시 돈은.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가, 강남의 아파트 하나가 2억, 3억, 2, 3억 밖에 안 했으니까, 우성 아파트가. 근데 그게 일주일이면은 제가 아파트 두 채, 세 채 정도를 잡으니까 엄청난 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억 정도씩은 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래서 저 지금 목표는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이 간병인 수첩하고 유품정리협회를 진행을 하면서, 펫사랑 홀딩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그 정도 수익은 올릴 테니까, 지금 같이 가는 친구분들, 저는 같이 간다는 표현이 저한테 그 어떤 인센티브를 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명재 씨, 김미애 씨, 그리고 이제 진이 재판, 그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분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 선생하고 이민고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챙길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챙겨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방송 너무 너저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 스토리입니다. 제 인생 사업 스토리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대학 학교는 한일고등학교 나왔고, 대학교는 연대 나왔고, 대학원은 이제 서울대학교 화공과를 나왔고, 그리고 첫 직장은 일양약품 중앙연구소 합성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있었고,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문제가 없고, 학교는 뭐 국민학교는 대박, 중학교는 강서가 없어졌죠. 학교가 없어졌어요. 하여간 저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고향은 경기도 평택이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택의 3대 부자가 우시네, 우관재 씨,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한용호 씨, 한 분이 지금 놀부울산 그쪽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저 한전나에도 여상용씨네. 그래서 평택 3대 부자 중 하나였어요, 제 집도. 그래서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0차 방송, 3월 8일 90차 방송 한유의 KPL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그리고 오늘 수첩 초안 나오는 날 좋습니다. 굿.